차례대로 한 분씩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하게 된 소영준 PD님부터 우리 또 기자님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유있는 건축을 맡고 있는 MBC 시사교양국의 소영준 PD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실 제 개인적인 질투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셜록 현준 열심히 구독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모르는 시선을 유 교수님은 너무나 이렇게 잘 표현하시고, 또 이제 저랑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이분은 더 많은 거를 풍성하게 느끼고 알고 계실 거라는 그 개인적인 질투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프로그램으로 녹여서 시청자들한테 좀 전달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에서 출발한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이 건축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경제, 어떤 인문학적인 얘기를 풀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투의 대상을 품게 되신 소영준 PD님인데요. 자, 이어서 출연자분들께서도 이유 있는 건축이 정규 편성이 돼서 또 기분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뭐 수많은 또 파일럿 프로그램들이 오고 가고 하기도 하는데 각자 정규 편성에 대한 소감 유 교수님부터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나라 예능 프로에서 건축이라는 단어가 제목에 들어간 경우가 이게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가 이제 건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 그런 수준까지 성숙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기뻤고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건축이 우리 일상생활에 정말 항상 너무 배경으로 있기 때문에 잊어먹고 사는데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이걸 좀 알아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건축을 통해서 또 개개인의 취향 같은 것들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딱히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보는 사람들의 각도에 따라서 또 다른 스펙트럼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른 점들을 이 출연자분들이 서로 공유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걸 느끼고 자기도 자기의 의견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교수님께서는 지금 셜록 현준 유튜브 채널도 열띠게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또 이런 정규 편성된 프로그램으로 함께하게 되셨는데 조금 임하시는 마음가짐 같은 거나 다른 느낌, 또 기대하는 바가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유튜브는 저 혼자 하는 원맨 밴드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혼자 하는 독백 같은 느낌이 든다면은 여기는 이 출연자분들이, 이 고정 출연자분들이 여기 계신 세 분이 계시고 사실 너무 좋으신 케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4인조 밴드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것도 색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거기에 또 새로운 출연자분들이 매회마다 오시게 되니까 그 매회 어떤 분이 오셔서 어떤 건물을 갖고 어떻게 이야기가 풀려나갈까 예상하지 않은 쪽으로 흘러나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어서 메인 MC를 맡게 된 또 전현무 씨, 정규 편성이 됐습니다.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연예대상보다 정규 편성이 더 반가운 아니 진짜예요. 요즘에는 이제 프로그램이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세상에서 이렇게 독보적인 컨텐츠로 찾아오게 됐습니다. 이유 있는 건축 MC 전현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파일럿을 하고 저는 이제 제작진한테는 얘기는 안 드렸습니다만 정규가 될 줄 알았던 게 방송 요즘 컨텐츠가 너무 많아서 뭘 하는지도 잘 모르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유 있는 건축하고는 제 주변에서 너무 재밌는데 그거 요즘 왜 안 하냐라는 얘기를 꽤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경쟁력 있는 컨텐츠구나, 이거는 정규가 되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연락이 와서 한달음에 열일제치고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번에 하고 내년이 모르셨을 거예요. 2026년 세계 건축 수도로 바르셀로나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유 있는 건축 시즌 3를 또 한다면 거기서 오프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또 포부까지 가져봅니다. 네. 자, 이제 시작인데 먼 포부까지 그 기대가 쭉 이어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이어서 또 찐천재의 면모를 보여주실 홍진경 씨 소개와 함께 또 정규 편성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진경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면서 가장 행복할 때는 뭐냐면 뭐 이렇게 또 재미나 웃음을 주는 그런 예능 프로 할 때도 좋지만 제가 뭔가를 배울 수 있으면서 출연료도 받으면서 정말 껌 먹고 알 먹고, 이런 거 사실 돈 주고도 어디 가서 들을 수 있는 강연도 아니고,
어렵잖아요. 뭐 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따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예, 이렇게 훌륭하신 교수님과 또 우리 제작진분들 덕분에 양질의 정보를 들으면서 공부도 해가면서 방송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큰 기쁨이고요. 또 보시는 시청자분들께도 같은 보람을 좀 전달해 드리는 프로그램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정규가 된 것 같아요. 네, 오래오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함께하셨던 전현무 씨께서는 파일럿 때도 정규가 될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솔직하게 파일럿 촬영하시면서는 어떠셨는지, 이 결과를 예측하셨었는지 궁금합니다. 어떠셨나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예. 너무 솔직하게 하지 마시고요. 예. 고맙다 친구야. 고맙다. 이렇게 좀 붙잡아주는 친구가 옆에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또 기사가 이상하게 쏟아져갖고 욕을 또 바가지로 먹고 조심하셔야 또 돼요. 계속 사과를 또 드려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저는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이 재밌을까? 저는 좀 그게 약간 걱정이 됐었어요. 왜냐면 재밌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런 건축 얘기를 재밌어 하실까? 그랬는데 반응을 보고 또 시청률을 보고 이렇게 정규 편성되는 걸 보면서 이심전심이구나. 그러니까 이 재미라는 게 그냥 이렇게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그런 것들을 넋놓고 보면서 웃고 이게 아니라 뭔가 정말 나한테 정말 득이 되는,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이런 양질의 정보를 통해서 뭔가 빨려 들어가면서 거기서 느껴지는 재미라는 게 진짜 양질의 재미일 수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같이 공감하신 것 같아서 처음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런 결과로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네. 이신점심 짚어주셨는데 워낙 파일럿 때도 가장 감정이입을 깊이 더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홍진경 역시 덕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진행 괜찮네요. 난해했던 질문에 포장을 해봅니다. 발치해서 많이 실망했었는데 지금 또 좋습니다. 이심점심이라고 그랬는데요. 네. 이래서 아나운서 선배님들 이심점심 계시면 모르겠니? 좀 어려워집니다. 너만 똑똑하니? 네. 너만 잘났어? 그래서 우리 또 박선영 씨께서도 소개와 함께 또 정규 편성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박선영입니다. 사실 저희가 파일럿 때 좋은 프로그램을 함께하게 됐지만 이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조차 많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4회밖에 되지 않았던 파일럿이기 때문에 또 꼭 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고 그게 꼭 어려운 건축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면 결국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를 저희가 또 방송을 하면서 배웠고 또 이거를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 여러분도 공감할 수 있고 충분히 즐겁게 따라와 주실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이 프로그램을 긴 호흡으로 만나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있었는데 너무 또 어려우면 어쩌지라는 걱정도 사실 각각 하셨거든요. 근데 또 너무 항상 그 인문학적으로 또 인문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이야기를 쉽게 풀어주시는 우리 유현준 교수님 덕분에 프로그램이 더 뭐라 그럴까요? 일반 그 시청자 여러분도 건축에 대해서 훨씬 더 쉽고 재미있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고요. 저도 길게 여기 있는 분들과 즐겁게 건축 이야기를 오래오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래오래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오늘 자리 빛내주시고 계신 기자님들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순서대로 앞쪽에 흰색 블라우스 입으신 기자님부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용준 PD님과 전현무 씨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규로 편성되고 나서 프로그램에 달라진 부분이 있으면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현무님께서는 그간 수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셨지만 건축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은 이번이 처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자로서 느끼시는 건축 소재로 한 토크쇼의 매력과 시청자들에게 흥미 요소가 될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주신 기자님 소속도 성함과 소속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TV데일리 한세율입니다. 네, 먼저 PD님부터. 네, 이번에는
여기 계신 네 분의 MC 분들 외에도 별도의 게스트 분들이 함께 오셔서 함께 VCR을 찍으러 나가고 함께 건축 여행을 떠나는 그런 컨셉입니다. 이 네 분께서 모두가 매번 이렇게 나가실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하고 여러 장소의 건물과 스팟들을 좀 소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게스트 분들을 초대해서 그분들과 함께 건축 여행을 떠나보고 그 VCR이 두 개로 구성되어서 약간 비교와 대조를 하는 그런 컨셉으로 저희가 진행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방금 보셨던 것처럼 김수근 건축물과 김중업 건축물을 비교해 본다던가, 또 하프를 찾아보자 해서 성수동과 해방촌을 찾아본다던가, 뭐 이런 식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꼭 하나의 공간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간을 비교하고 대조해 보면서 뭔가 더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저는 이제 담고 싶었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프로그램의 어떤 기본 모토는 이 건축물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정답은 없다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각자 제가 바라보는 파리의 에펠탑과 유 교수님의 파리의 에펠탑이 다를 수 있고, 유 교수님 말이 꼭 정답이 아니고 제가 꼭 틀렸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게스트분들이 그 공간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나누고 그게 교차가 될 때 시청자들로 하여금 뭔가 입체적이고 풍성하게 그 공간을 안방에서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바뀐 부분을 좀 첨언을 한다면은 이제 VCR 비중이 커졌다는 거. 예, 그 기존에는 좀 앉아서 얘기하는 게 많았고요. 예, 저희가 찍어오는 사진을 보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컸다면 우리가 이제 직접 나가서, 저는 또 나가서 무현준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유현준, 무현준에서 좀 약간 그 유현준의 ST 버전, 태무 버전으로 활동을 하는데 공부를 급하게 해가지고 공부를 급하게 해서 설명을 해주고 직접 느끼고 영상을 만들고 그걸 보면서 얘기를 하니까 아마 기존에 보셨던 이유 있는 건축보다 훨씬 더 생동감 있는 프로가 될 것 같고 재미도 더 있어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건축 프로를 처음 맡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건축 프로가 이렇게 좀 재밌게 만든 프로가 있었나 싶어요. 제가 뭐 처음 맡았다기보다는 이런 컨셉이 신박하게 생겨서 이제 제가 또 영광스럽게 이 기회를 잡은 거고, 그냥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 건축하면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시잖아요. 지금도 저는 건축이 너무 어려운데, 제가 이제 그 타사에서 해외 여행 이제 영상 보여주는 프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야, 이런 건축물은 어떻게 만들었냐? 야, 이 나라 정말 부럽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게 거의 고정 멘트예요. 특히 유럽을 갔을 때 성당 뭐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미국의 대도시 같은 데 가보면 와, 유서 깊은 건물인데 너무나 건축 약식도 예쁘고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감탄하는 그 멘트가 대다수였는데,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게, 야, 우리나라에 멋진 건축물들이 너무 많았구나. 그냥 스쳐 지나갔던 것 중에 사연 있고 의미 있고 미학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건물이 이렇게 많았구나라는 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 또 소개할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관전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우리나라에도 그런 데가 있어? 다 똑같은 거 아니었어? 아니었습니다. 일단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예. 벌써 소름이 돋네요. 내일 방송 생각하면. 네, 정말 뭐 말씀하신 대로 건축이라는 부분이 접근하기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눈으로 보기만 하지 하다못해 대학 전공만 해도 다른 전공보다 더 공부를 해야 하기도 하고요. 보통 5년제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요. 유 교수님께서도 이제 또 이렇게 보통 다양한 채널, 뭐 셜록 현준뿐만 아니라 나와서 건축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시는데, 이렇게 토크로 진행되면서 또 느끼신 점 같은 것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약간 재즈 그 협주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저분이 어떻게 느꼈을지는 저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VCR을 찍어갖고 오면은 또 그거 어디를 봤는지도 모르고, 제가 가서 보는 부분이 다르고 이제 그 출연자분들이 가서 보는 앵글이 다르거든요. 그분이 가서 막 얘기하는 거 들으면은 이제 저는 그분의 눈을 빌려서 그 장면을 보고 제 머리로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뭔가 더 입체적으로 사람들끼리 교류가 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이제 건축을 전공한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지만은 건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의 느낌이, 이 티키타카가 되게 다른 그런 케미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되게 재밌습니다. 네. 기자님 답변이 좀 충분히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또 뒷줄에 계셨던 기자님 손 들어주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IMBC연의 김종훈 기자라고 합니다. 정규 편성 축하드리고요. 그 가벼운 질문 두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정규 편성이 된 만큼 이제 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좀 견문도 넓어졌을 거라 생각하는데 좀 출연진분들은 요즘 길가를 거닐면서 가장 좀 눈길을 사로잡는 건축적 요소가 뭐가 있는지 좀 어느 부분에 좀 제일 관심이 가는지 궁금하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이게 이유 있는 건축이 제목이다 보니까 건축물에 비유해서 좀 각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이제 뭐 대들보가 될 수도 있고 지붕이 될 수도 있고 뭐 각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짝 정리를 드리자면은 먼저 첫 번째는 요즘 대중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갖는 건축적인 요소라고 해야 할까요? 요즘 대세인 포인트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요거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요즘 사람들은 이쪽에 관심이 좀 많은 것 같다. 아니 사실 저는 트렌드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렌드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예. 트렌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사람이 그러니까 한 사회가 그 시대에 다 똑같은 방향을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프로그램은 그거를 지향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보면 다 각기 네 분이 다 다른 앵글을 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걸어다니면서 제일 많이 보는 거는 이 건축물이 한자로 치면 세울 건자에 쌓을 축자를 쓰긴 해요. 그러니까 뭐 기둥을 세우고 축대를 돌을 쌓고 하는 거지만은 궁극적으로 만드는 목적은 빈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빈 공간을 만드는 이유는 사람이 들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사람이 들어가 살면은 사람들 간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라서 저렇게 쭉 건물을 보면은 항상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이 건축물을 통해서 사람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거를 많이 보거든요. 이제 그런 관계를 중심으로 저는 읽어 나가는 편입니다. 예. 다른 분들은 또 다르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건축의 의미적인 측면에서 정답이 없다는 걸 강조하시기 위한 또 유현준 교수님의 이런 의도고요. 잠깐 표정이 굳어졌던 우리 트민남 보시기에 그러니까 건축의 철학적인 베이스 말고 그냥 사람들이 요즘 건축물에 대해 좀 어떤 부분을 좀 중요시 여기는 것 같은지. 우리 유현준 교수님이 약간 좀 어폐가 있는 게 본인이 짓는 건축 자체가 굉장히 트렌디하세요. 요즘 네. 좀 힙합니다. 요즘 예. 트렌드의 선봉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트렌드 하는데 그 요즘의 트렌드는 우리나라의 예전 건축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K-팝 데모넌터스를 보시면 서울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이 막 이렇게 막 흔히 말해서 막 삐까뻔쩍하고 막 그런 건물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옛날 우리 어릴 때 살던 옛날 둘리 고길동집 같은 게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서울이라고 막 보여지는 걸 보면서 이게 트렌드가 돼버렸구나. 그래서 그냥 막 새 건물, 멋진 건물, 막 뭐 두바이에 있는 건물 이런 것만 막 우리가 이제 예전에 못 살았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선망하던 시대에서 벗어나서 이제 한국 자체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 진짜 한국의 모습이 트렌드가 돼버렸구나라는 걸 이 프로하면서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게 트렌드다. 이제는 뭐 저도 사실 뭐 트민남 하지만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고요. 옛날 게 좋아요, 저도. 그래서 옛날 그 약간 근대 현대 싹 넘어올 때 이제 남아있던 건축물들이나 주택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그게 어느덧 또 트렌드가 된 걸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확실히 트렌드가 돌고 도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살짝 첨언을 하자면 저도 퇴근하고 놀러 다니는 낙으로 사는 2030 중 한 명으로서 정말 저희가 어린 시절 막 한 60년대 80년대에 효율적으로 지었던 벽돌 건물들 아니면 노출 콘크리트 막 칠해지지 않은 좀 거친 듯한 그런 느낌에서 되게 친구들이 카페나 이런 데 가도 힙하다고 많이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저희가 건축을 다 이야기하지만 이유 있는 건축이라는 게 저는 저 혼자서 좀 해석해 본 게 사연 있는 건축이라는 말과도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옛날 것들에 우리가 좀 더 눈이 가고 요즘에 힙한 게 그곳이 되는 이유는 결국은 사람이 왜 거기에 머물고 그곳에서 우리가 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그 건축물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 상상하게 돼서 좀 그런 흐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 곁에 있었지만 이제서야 돌아보는 것들에 조금 더 힙함을 느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사연 있는 건축. 또 기자님 질문 주신 대로 살짝 느끼시기에 내가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 역할을 해야겠다. 비유를 좀 들어보자면 각자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이나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으신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뭐 건축으로 뭐 비유를 해보면은 어떨까 하셨었는데 저는 건축이라기보다는 약간 그냥 공간으로 비유를 해보자면 그 공간 안에 여백을 맡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좋은 다들 아시겠죠? 무슨 좋게 의미인지. 표현하셨네요. 예. 그래서 그 여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여백이에요, 공백이에요.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저는 여백을 담당하고 여백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계속 뭔가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배우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교수님 만나는 게 매주 너무 행복하고 그렇게 저를 채워가고 있어요. 네. 덕담 릴레이 같습니다. 아까 유 교수님께서 결국엔 빈 공간을 만들기 위함이다라고 하셨는데 예, 역할이자 목적이 되셨습니다. 예. 또 전현무 씨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시는 것 같나요? 저는 이제 옛날 한옥 건물에 보면은 이게 건축 용어는 아닌데 이제 풍경, 이게 바람에 가끔 소리 내는. 왜냐면 유현준 교수님이 셜록 현존할 때랑 여기 올 때랑 좀 다르실 거예요. 왜냐면 너무나 날카로운 질문 제가 하거든요. 그러면 혼자 컨텐츠 할 때는 그냥 혼자 하니까 그냥 하면 되는데 제가 날카롭게 치고 들어가기 때문에 잔잔한 이 한옥에서 가끔 땅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딱 경각심을 여백씨, 예. 전 풍경입니다. 네. 교수님 좀 허를 많이 찔리셨나요? 녹화하시면서? 아, 네, 놀랄 때가 많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이분들이 이런 시각을 갖고 있네.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전현무 씨가 경동교회를 가셨는데 저희는 다 카메라를 다 필카를 들고 가서 사진을 다 찍게 돼 있는데 이제 그 필카라는 게 제한되어 있는 커트 안에서 이거를 찍어야 되는 거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경동교회의 그 거친 벽돌의 텍스처를 찍으시더라고요. 밑에서 이렇게 딱. 그러니까 그게 이분이 뭘 봐야 되는지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는지 걸 아시는구나 그런 걸 되게 느꼈어요. 네. 훈훈해지고 있습니다. 유 교수님은 살짝 그냥 객관적으로 상상하기엔 대들보 같은 역할이실 것 같은데 본인이 상상하시기에는 어떤 역할을 좀? 저는 그냥 대청마루 올라갈 때 밟는 디딤돌 정도가 아닐까. 네. 살짝 도움을 좀 주는 정도. 네, 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박선영 씨는 또 어떤 답변을 해주실지 기대됩니다. 저는 건축물에 비유하자고 말씀 주셨는데 그냥 저는 그 공간을 채우는 재료가 주는 향이라고 좀 하고 싶은 게 그냥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뭔가 계속해서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역할을 이 두 분이 티격태격하시면 중재자도 하고 또 가끔 트민남께서 과하게 선을 넘으면 선도 이렇게 다시 그어드리고 좀 공기를 채우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 우리가 나무로 지은 집에 들어가면 나무가 보여서라기보단 향부터 먼저 알게 되잖아요. 아, 이 그렇죠. 건물은 목조 건축이구나. 그런 역할로 좀 뭔가 도드라지진 않지만 공간을 잘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오감이 어우러지는 조합인데요. 기자님 어떻게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네, 손 들어주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소속과 성함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헤럴드 경제 서병기 기자라고 합니다. 저 유현준 교수님한테 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 건축이 들어간 제목의 프로그램이 하나 있기는 한 것 같거든요. 물론 이유 있는 건축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EBS에서 하는 건축탐구 집이라는 게 있는데 시즌 3까지 지금 갔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요. 그러니까 몇 년 사이에 지방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러니까 저 정도 되는 퇴직한 사람들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20대, 30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집들이 다 개성적인 집이라서 집이 다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그 안을 들어가 보니까 그게 그 젊은 친구들이 저보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보니까 부잣집 아들이 지은 게 아니고 우리 때는 직장이나 거리 이런 거 그다음에 돈 문제 때문에 그냥 로망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가 결국 못하고 있는데 지금 친구들은 막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제가 봤거든요. 그런 집들을. 아까 그 현준 교수님께서 빈 공간에 이제 들어가서 사람이 들어가서 새로운 관계의 변화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비어있는 공간에 관계를 중심으로 그런 각도에서 그 현상에 대한 좀 약간 설명을 한번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원래 그 GMP가 올라가면은 관심사들이 조금씩 바뀝니다. 처음에 조금 여유롭게 살게 되면은 사람들이 귀에 되게 민감해지고요.
그러면은 우리 어렸을 적 생각해보면 이제 스테레오 라디오나 워크맨 같은 거를 음악을 듣는데 되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가 거기서 조금 더 잘 살게 되면은 이제 입는 것들, 옷 같은 것들도 좀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서 좀 더 하게 되면 결국에 맨 마지막에 가면은 건축이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식주 중에서 주에 제일 포커스가 많고요. 거기서 소득이 한 3만 불 정도 넘어가면 촉각이 또 예민해져서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기 시작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이제 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는 순간 공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게 되고 또 공간이 삶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를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건데 그 타이밍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또 하나 하나의 뭐랄까요 크게 변화해주는 요소가 하나 생긴 게 이 스마트폰에 달린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때문에 여러분들이 젊은 친구들은 더 다양한 공간을 경험하는 걸 기록에 남길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사실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다른 공간에 가면 다른 사람이 된 것 같고 과거에는 내가 나를 표현하는 방식이 뭔가 이렇게 내가 소유한 물건으로만 됐다면 아 이제 공간으로 나를 표현할 수가 있구나 이런 거를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공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카페나 혹은 뭐 하루 1박 2일짜리 우리가 보통 이제 펜션 같은 데를 가가지고 다른 공간들을 많이 체험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죠. 에어비앤비 같은 것들도 생겨나고 그래서 짧은 기간 안에 다양한 공간들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던 아파트와 이런 거가 전부는 아니구나 이거를 훨씬 더 많이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서 정말 용기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냥 공간을 재테크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경험을 하면서 살아야겠다 하고서 과감하게 자기 집을 짓는 분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경제 발전에 따라 이런 건축적 양상이 바뀌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올랐지만 저는 오히려 집을 사기가 더 어려워져서 그런 공간 경험에 투자를 오히려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서울 아파트 못 사니까 시골 가서 짓고 싶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건축물을 보면은 그 안에 담긴 경제의 변화와 또 사회 현상, 그 사람들의 공간 지향의 그런 심리적인 요소까지 읽어볼 수 있는 이런 게 이유 있는 건축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네. 답변 되셨을까요,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에, 네, 좌측에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윤뉴스 24 이면 기자입니다. 일단 그 MC들에게 질문을 하자면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아까 교수님도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좀 건축에 대한 로망이 생긴 것이 있는지 좀 내 건물을 뭐 건물이나 건축물을 짓고 싶다는 상상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또 게스트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좀 인상 깊은 게스트의 활약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프로그램 하시면서 좀 건축에 대한 욕구가 좀 생기셨는지. 요거는 홍진경 씨부터 답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에 대한 요구요? 욕구요. 욕구. 네. 공간을 갖게 되는. 공간. 네. 일단 저는 평소에 제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제가 항상 몸담고 있어야 하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나 공간이나 어떤 저한테 영감을 주는 관계여야 하고 그런 공간에 있어야 한다라는 지론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사는 공간은 저한테 항상 영감을 주고 제가 언제나 만족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제가 좀 공간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또 건축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더욱 그런 공간이 주는 영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매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진경 씨께서는 지금 주택 또한 유동용 선생님 이타미준 건축가께서 또 건축을 하셨잖아요. 그런 특별한 공간에서 주는 확실히 생활 양상이나 이런 게 달라지는 부분도 있으십니까? 항상 내가 내 몸을 누이고 일어나고 밥 먹고 뭔가 계속 지내는 공간은 꼭 뭐 비싼 자재, 뭐 좋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한테 뭔가 영감을 주는 장소여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살면서 정말 많이 저 자신이 창의적으로 발전하는 걸 느끼고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나한테 작은 공간이라도 영감을 주는 공간에 있어야 발전하고 더 그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박선영 씨는 또 어떤 공간에 좀 더
향유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되게 공감이 되는 게 그 좋은 공간에 가면 사람이 보이는 경험을 저도 종종 하거든요. 그래서 뭐 내 자신을 보게도 되고 같이 있는 누군가를 더 주목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공간에 대한 생각을 막연히 그냥 미루고만 있었다가 이번 이유 있는 건축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서 그 희망을 좀 더 당겨야겠다. 그리고 그게 어떠한 형태나 뭐 건축물의 외형이라기보단 나를 편안하게 하는 공간이 결국 가장 좋은 건축물이구나. 내 마음이 편안한 곳을 찾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런 건 결국 전 자꾸 이렇게 건축을 이야기하면 사람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를 저도 잘 설명은 못하겠지만 결국은 이 건축이 그냥 겉으로 보기에 어떻게 보이고 어떤 건축 자재와 어떤 형식을 땄는지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결국은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을 위한 무언가를 만드는 과정이 건축이 아닐까라는 저만의 생각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뒤로 밀어놨던 좋은 공간 또 좋은 사람과의 함께 이루는 어떤 건축물에 대한 꿈을 좀 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물리적인 공간에 넘어서 그 이상의 것에 뭔가 짓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일단 특히 또 궁금한 거는 전현무 씨께서는 단순히 문화나 예술을 소비하는 걸 넘어서 생산의 영역까지 많이 또 전환을 시키시잖아요. 어떻게 건축까지 좀 마음이 향하거나 그러시진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그 이유 있는 건축발 기사로 그 뭐 아나운서들을 위한 공간을 뭐 만들고 싶다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 내가 한 말 맞죠? 그런 네.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런 네. 기사가 좀 나가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거를 사실 그런 얘기를 언제인지 저 기억이 안 나는데 녹화다 했겠죠. 근데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 게 지금 질문 받고 생각을 한 게 약간 젊은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홍대에만 가도 버스킹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공간이 너무 좋아졌지만 약간 이제 원형극장인데 옛날 뻥 뚫린 거 말고 약간 이제 해방촌에 그 클라우드 그런 게 있어요. 아세요? 예. 그 해방촌에 신흥시장이라고 예, 이렇게 야외도 아닌 것이 실내도 아닌 것이 약간 클라우드 그 구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약간 실내인가 실외인가 헷갈리는 공간인데 그런 식으로 좀 원형극장인데 뭐 젊은 가수들이 뭐 버스킹도 할 수 있고 저 같은 이제 아나운서나 아나운서 지망생들이 뭐 스피치도 할 수 있고 스피치 교육도 할 수 있고 이런 좀 살아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물에 대해서는 뭐 저는 사실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차라리 뻥 뚫린 데서 약간 신흥시장 좀 따라하면서 약간 반야외 반실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어떤 공간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 이유 있는 건축에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해방촌이 또 소개가 될 거거든요. 그때 이제 신흥시장을 보시면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런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팝업도 좀 하고 굉장히 살아있는 공간을 좀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생각은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육성 양성재단 이런 거 원하시는 건가요? 재단 이사를 꿈꾸신다는 그런 건가요? 거는 뭐 돈 있어야 하는 거고 그냥 이렇게 좋은 뜻으로 젊은 아티스트들이 모일 수 있는 자유롭게 그냥 소통도 하고 플리마켓도 하고 뭐 그런 공간을 좀 만들고 싶긴 해요. 고대 플리스 같은 느낌도 좀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뭐 혹시 그런 토론도 하고 닉네임 같은 것도 조금 생각해 두신 게 있나요? 늘 있잖아요. 뭐 무스키아부터 해가지고. 뭐 무고라로 하죠. 예. 아니면 건축가 무꼬르비지에 뭐 이런 거 좀 어떠세요? 무꼬르비지에나 무꼬르비지에. 저는 프랭크 로이드예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브랭크 로이드 라이트로 뭐 하든지 무꼬르비지에로 하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실. 예. 그냥 무스키아가 만드는 문화예술 공간 거기에는 관심이 꽤 많습니다. 헤드라인 조만간 기대하겠습니다. 전현무 결국 건축까지. 예. 기사 안 기대하면서. 나겠는데요. 네, 답변이 좀 되셨을까요? 네, 또 추가로 기자님 질문 있으시면은 네. 갑자기 질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네, 소속과 성함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 경향 하경원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전현무 씨하고 홍진경 씨께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두 분이 이제 방송인으로서 이제 많은 예능 프로그램 출연 중이시지만 아까 이제 두 분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뭔가 채우고 공부하는 부분에 대한 열망 같은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전현무 씨의 경우에는 예전에 뭐 문제적 남자를 비롯해서 지금도 30 넘는 그 클래스를 하고 계시고 인문학 예능 쪽에서도 계속 좀 발을 담고 계신데 진경 씨의 경우에도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다양한 또 뭐 법조 예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그런 좀 형식을 많이 좀 선택의 이유로 하시는 것 같은데, 두 분께 그러니까 뭐 예능인으로서 쏟아내는 예능도 있고 채우는 스타일의 예능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채우는 스타일, 그러니까 뭔가 배울 수 있고 남길 수 있는 스타일의 예능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좀 매력을 느끼는 지점, 본인이 왜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이런 프로그램 스타일의 인문학적 좀 소양이 필요한 프로그램에 좀 약간 본인이 느끼는 매력 같은 건 어떤 게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동갑이에요. 그래서 되게 아닌 듯 아니지 않은 듯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 진경 씨랑 저나 진경이랑 이제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뭘 좀 알고 싶어하는 욕구. 근데 저는 뭐 다들 뭐 되게 똑똑하다 뭐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전 주입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기억에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방송을 하면서 특히 이제 MBC에서 이제 이유 있는 건축, 뭐 선넘클 이런 걸 하면서 비로소 요즘에 좀 제대로 공부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지식 교양 예능 이런 것들이 사실 잘 되는 예능, 잘 되는 컨텐츠를 보면은 MC가 진지할 때 잘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까불거나 이걸로 웃기려고 그러고 가볍게 터치를 하면은 그런 프로는 다 망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떤 프로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제가 안 했던 건 거의 다 망했죠. 예. 근데 저는 이런 컨텐츠를 할 땐 되게 진지해요. 약간의 농담만 섞을 뿐이고 정말 열심히 유현준 교수님 말씀 경청하고, 그리고 뭐 하 기자님이 잘 보셨지만 저는 되게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강한 게, 공부를 그렇게 아이러니하게 많이 했는데도 기억에 남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냥 시험 패스하기 위한 공부였을 뿐이고, 제대로 된 공부는 요즘 다 늙어서 이제 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배워서 느껴지는 희열 같은 걸 시청자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싶은 욕구가 되게 강하고, 그래서 이런 방송할 때는 되게 진지합니다. 그리고 이런 데서 살금살금 지식을 모아서 나온산 같은 데서 이제 튀르키 이런 데 갔을 때 거기서 유현준이자 설민석이자 거기서는 내가 짱이에요. 다들 진짜 박사님으로 봐요 저를. 그래서 이렇게 수집을 해가지고 예능에 써먹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예능을 참 좋아하고 이유 있는 건축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제가 뭔가를 배우려고, 뭔가를 제가 얻으려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진 않아요. 예, 그건 아니고 항상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실까, 뭘 재밌어 하실까, 뭘 보실까, 그 고민을 하죠.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공부 배우는 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을 때도 그냥 단순히 내가 소비되는 대상, 내가 남이 만든 콘텐츠를 계속 봐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재밌을까? 그런 그 보시는 분들의 입장, 구독자와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고민을 했었고, 나라면, 내가 시청자라면, 내가 구독자라면 어차피 귀한 시간 써서 콘텐츠를 볼 거 뭐 하나라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보고 싶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컨텐츠를 만든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제가 뭔가 건축을 배우고 싶은 제 개인 사심 때문에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요즘 시청자들은 어떤 걸 원할까, 어떤 걸 보아질까,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하게 됐고, 그러면서 배우는 거는 저까지 배우게 되는 건 덤인 것 같아요. 이런 마음가짐 덕분에 자극을 넘어선 유익함의 재미를 잘 전달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간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가서요. 마지막으로 질문 좀 마저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 두 분 짧게 질문 두 분께 빠르게 소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뒤에 계신 흰 티셔츠 입은 분까지요. 네, 먼저 질문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투데이 송호정 기자라고 합니다. 네, 이 프로그램이 교양이기는 하지만 좀 일반 건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도 좀 진입 장벽을 낮춰서 접근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하려고 하셨는지 그 점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영준 PD님께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에게는 유현준 교수님이 계십니다. 네, 유현준 교수님이 정말 그 대중적인 언어로, 그리고 저희가 쉽게 이해할 만한 비유로 그런 허들을 낮추는 콘텐츠를 만들고 계시고, 저희 프로그램에도 그런 것들이 10분 녹아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유현준 교수님의 설명이 저희의 재미있는 약간의 예능적 요소가 가미된 연예인들의 게스트 VCR이 만났을 때 그 허들은 훨씬 낮아지고 더 재밌어지고 더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유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 길거리를 나가서 이렇게 거리를 배회하다 보면 아, 내가 유 교수님이라면 저렇게 해석했겠다. 나는 저렇게 배워지네. 라는 생각이 절로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을 잠깐이라도 한 번이라도 이렇게 봐주신 분들이 그런 생각까지 미치신다면 만든 저의 입장으로서는 참 보람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끝으로 동시에 손을 들어주셔서 맨 뒤에 이 흰 티셔츠 입은 기자님까지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스포츠조선 정비익 기자인데요. 정규 편성 축하드리고요. 그 제목이 이유 있는 건축이잖아요. PD님 포함 모든 출연진분들 이유 있는 건축을 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짤막하게 한 분씩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 살짝 마지막 인사 같은 느낌으로 쫙 말씀해 주시면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PD님부터 순서대로 갈까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굉장히 개성 있는 사람이거나 막 예능적인 센스가 넘쳐 터지는 그런 PD는 아닙니다. 다만 저는 이제 친절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항상 친절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데 제가 만든 콘텐츠도 건축이라는 어려운 소재에 조금 부담을 느끼실 수 있지만 최대한 친절하고 풍성하게 많이 차려놓았으니 그걸 좀 많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건축 그러면은 부동산하고 거의 동급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소유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강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프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희가 소유한 공간이 아니더라도 이 도시 안에는 즐길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를 감상할 수 있는 눈과 마음이 있다면은 내 것으로 만들 것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곳곳에 보물찾기처럼 그걸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많은 공간을 다 직접 가볼 수는 없으니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기 출연자들이 가는 걸 저희들이 대신해서 가서 많이 발굴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일상의 공간에서 자기도 발굴해 나가면은 사실은 이 1,000만 명이 사는 도시 서울과 그 바깥 너머에 5천만 명이 사는 대한민국 그 너머의 세계까지 보면은 사실은 내가 소유하지 않더라도 그런 장소들과 건축물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사실 더 부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 마음속에는 제가 살았던 곳, 태어난 곳, 청소년기를 보낸 곳 곳곳에 그런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연결해서 그게 제 마음속의 공간의 별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별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시면은 내가 특별하게 돈을 많이 벌어서 뭘 소유하지 않더라도 즐기고 느낄 수 있는 공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좀 알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전 짧게 하겠습니다. 화요일 밤 9시에 이제 1시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도 유현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어차피 우리가 대학 강의할 거 아니잖아요. 예, 대충 한 3마디만 해도 깜짝 놀랄 겁니다. 아는 식견이 왜냐면 유현준 교수님이 워낙에 쉽게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이해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건축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는 체 하실 수 있고 저희 방송 내일 보시면서 지난 파일럿도 한번 유튜브에 올라온 거 좀 보시면서 하면은 여러분 유현준 될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건축 프로그램이지만 건축 얘기만 하지 않거든요. 절대로. 그 건축이 지어지기까지 역사와 모든 철학과 미학과 모든 인문학을 총망라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TV 앞에서 내가 이 시간을 소비하겠다 생각하신다면 이유 있는 건축을 선택하시는 게 정말 많은 것을 얻어 가실 수 있는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건축이 정말 예술과 과학의 그냥 총집합 끝판왕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어렵기만 생각했던 건축을 어떻게 느껴야 되는지 막연하셨다면 저희가 매번 그럴 수는 없지만 직접 발로 뛰면서 그 현장을 찾아가서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해할 부분 또 어떻게 느끼실지를 정말 친절히 진심을 담아서 담아온 후에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구성입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 진짜 그 시간 동안 같이 여행하면서 또 지식까지 쌓을 수 있는 알찬 시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리를 빛내주시고 질문 주신 기자님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우리 PD님 출연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내일부터 나도 유현준이 될 수 있다. 7월 22일 화요일 밤 9시 첫 방송입니다. 이유 있는 건축 공간 여행자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많은 성원과 함께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발표 진행을 맡은 MBC 아나운서 정영환이었습니다. 박수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